자, 이번 3장에서는 printf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f 함수 기본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사용법. 기본적으로 printf는 그 화면에 그 모니터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rintf를 하고 따옴표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 그 내용이 화면상에 보입니다. 숫자를 출력할 때는 따옴표 안에 숫자를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숫자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 지정 문자를 통해서 따옴표 안에 형식 지정 문자를 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숫자를 넣으면 이 숫자가 형식 지정 문자 따옴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메인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메인은 그대로 있고요. 그 안에만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데브C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앞에 부분에 메인 부분 좀 다릅니다. 또 이거는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 이 안에만 바꾸시면 됩니다. 리턴도 그대로 쓰시고요. 리턴용도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자, 프린트 F하고 따옴표 하면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건 그대로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다 글자로 취급되는 거고요. 역슬래시 N은 줄바꿈입니다. 줄바꿈 엔터를 키는 효과 줄바꿈 기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따옴표 안에 들었죠. 이 형식 문자고요. 이 형식 문자 안에 이 따옴표 뒤에 있는 숫자, 변수 이런 게 들어갑니다. 100 더하기 100은 200이죠. 그러면 200이 %D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줄바꿈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100 더하기 100, 그다음 20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예제는 기본 3-1 예제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제는 자, 형식 문자를 사용하고요. 따옴표 안에 어떤 숫자를 씁니다. 형식 문자는 %D가 하나인데 숫자는 두 개죠. 1, 2, 두 개죠. 하나는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갈 게 없죠.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D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하나죠. 하나 들어가고 뒤에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중요한 거는 따옴표 안에 있는 %입니다. 두 개를 써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자, 두 개인데 하나만 썼죠. 그러면 하나는 출력이 되고 하나는 0으로 출력이 됩니다. %D는 정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따옴표 안에 형식 문자가 %D, %D 두 개면 여기도 두 개를 채워줍니다.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같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은 되는데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값은 100, 200이 나와야 하는데 100만 나왔죠. 그럼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행은 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항시 내가 생각하는 입력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출력이 그대로 나오는 거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형식이 두 개면 이것도 두 개야 된다. 앞에 거, 뒤에 거 쌍이 맞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printf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3-3입니다. 그래서 %D, %T, %T 세 개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근데 앞에 100, 뒤에 200, %T 맞습니다. 세 번째 %T는 정수인데 값은 0.5죠.
이것도 문제죠. 이렇게 내가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0.5는 퍼센트 D이기 때문에 0.5가 아니라 0.5는 없어지고 0만 출력이 됩니다. 왜? 정수형이니까. 자, 항시 다운표 안에 있는 형식에 있는 형식 지정은 둘, 세 개면 세 개는 맞추는 거. 기본적으로 세 개의 개수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자, 정수죠. 정수. 200도 정수죠. 정수 바꿔요. 0.5는 실수인데 퍼센트 D죠. 정수죠. 그래서 정수로 표시가 됩니다. 자, 항시 값과 형식 지정자는 같아야 됩니다.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행 결과는 나오는데 실행 결과가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 함수 기본 형태입니다. 앞에 형식 지정자가 있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건 %d, %x, %o 해서 10진수, 16진수, 8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 실수, 그 다음에 더블, %lf 해서 실수형을 쓸 수 있고요. %c 문자입니다. 한 글자를 출력하는 문자, %s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자, 문자는 작은 따옴표, 한 글자만 표시할 수 있고요. 문자열은 큰 따옴표, 한 글자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을 이용한 출력의 예입니다. 해서 %d가 있고요. 자, 실행 결과는 항시 실행 결과를 맞춰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앞에 100이죠. %d죠. 여기 100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있고요. 슬래시 여기 나와 있네요. 슬래시 있고 그 다음에 200이네요. 여기는 200이 들어가야죠. 그럼 정수죠. 그러면 %d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0 있네요. 2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꼴이 있고요. 니꼴 같다 있고 같다 있습니다. 0.5인데 0.5가 출력이 됐죠. 그러면 실수죠. 그러면 %f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번까지는 됐고요. 0.5니까 여기 0.5로 출력이 됐죠. 그러면 %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 자, AK가 들어갔죠. AK 두 개 들어갔어요. %C가 하나 있네요. 뒤에 있는 K네요. CK. 앞에 있는 A가 출력하기 위해서 문자 하나죠. 그래서 %C 한 글자니까 %S 안녕 %S 시언어 해서 문자열이죠. 문자열 이렇게 해서 안녕 시언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항시 개수를 맞춰야 되고요. 이 형식 지정자의 개수와 뒤에 있는 값들과 개수, 그 다음에 형식, %d면 정수, %f면 실수, %s면 문자열, %c면 문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서식을 사용한 출력 예였고요. 0.5가 방금 전에 0.5를 넣었는데 0.000으로 출력이 됐죠. %f 기본 형태입니다. 개수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d. 자, %d 1, 2, 3. 정수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정수 출력하고요. %, 자, %OD가 들어갔네요. 앞에는 %d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자, 다양한 서식을 활용하는 예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d만 했을 때는 숫자만 들어갔는데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이에다 자릿수를 넣으면 5칸이 잡혀요. 이렇게 5칸. %5기 때문에 %5d면 5칸이 잡히고 여기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자, 앞에 자, 5칸에서 숫자가 3자리만 있죠. 그래서 1, 2, 3 앞에 여기죠. 출력 결과를
매칭하는 거 이거를 자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1, 2, 3이 출력이 됐고요. 두 번째는 앞에 공간이 두 개가 떨어졌어요. 두 개 공간은 이겁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공간은 5칸 중에 두 개의 공간이 출력이 되고 뒤에 1, 2, 3이 들어갔어요. 자, 정수는 오른쪽 정렬, 뒤에서부터 정렬이 채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05D가 있네요. 자, 5칸은 그대로 잡고요. 앞에 자, 1, 2, 3은 그대로 채웁니다. 자, 여기입니다. 1, 2, 3은 채웠죠. 그 다음에 00이 들어갔죠. 앞에 0을 05라고 해서 0을 넣으면 빈 공간을 0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00, 1, 2, 3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 자, %D 사이에 5냐 0냐에 따라서 칸을 잡고 앞에 0을 채우냐 안 채우냐 이걸 확인합니다. 자, 실수도 이제 비슷합니다. 자, 123.45입니다. 실수인데 123.45를 %F로 해서 출력을 하면 앞에 1, 2, 3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4, 5 다음에 밑에 소수점 밑에 자릿수가 어느 정도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1F 7L이 아니라 이건 1입니다. 7.1F입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 밑에를 한 자리예요. 전체는 7자리. 전체는 7자리, 소수점 밑에는 한 자리. 그래서 앞에 있는 7은 전체 7자리입니다. 전체 쭉 7자리 잡아주고 7자리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넣는데 여기까지는 숫자를 넣는데 소수점 밑에를 한 자리. 자, 소수점 밑에 소수점도 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밑에는 5는 없어집니다. 소수점 밑에 4부터 나오죠. 4. 왜 한 자리니까? 그 다음에 1, 2, 3. 1, 2, 3. 그 다음에 두 칸 비었네요. 두 칸이 비었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 2, 3.45가 됩니다. 전체 7칸을 잡아놓고 해서 7.1F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 같이. 앞에 공간 두 개 있죠? 여기입니다. 7.3F 하면 밑에를 전체 7칸 중에 자, 똑같이 전체 7칸 자, 전체 7칸 중에 소수점 밑에를 세 자리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소수점 여기죠. 소수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4, 5가 들어가고요. 뒤는 0이 붙습니다. 앞에는 안 붙지만 그 다음에 앞에 1, 2, 3이 들어가요. 1, 2, 3.45, 0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7자리고 소수점 밑에는 여기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S입니다. %S는 그대로 베이직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베이직이 출력이 됐고요. %10S는 10칸을 잡아요. 전체 10칸. 쭉 10칸을 잡고 그 다음에 베이직 C를 여기 뒤에서부터 채웁니다. 쭉 채워주고 앞에가 빈 공간이 남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됩니다. 베이직 C가 출력이 되고요. 전체 10칸 중에 베이직 C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공간이 차지하게 됩니다. 프린트 F문을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D를 하면 숫자 1, 2, 3을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이 %OD를 하면 전체 5칸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해서 뒷자리부터 채워집니다. 앞에는 공간이 됩니다. %0OD를 하면 전체 5칸 중에 1, 2, 3 뒤에서 채우고 그 다음에 앞에는 0으로 채워져요. 왜? 0OD니까 숫자 0이 앞에 들어가면 앞에 빈 공간을 0으로 채워집니다.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도 같은 방법으로 그냥 하면 %F 하면 그냥 하면 아래 6자리까지 기본적으로 잡혀 있고요. 밑에는 다 0으로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1, 2, 3점 소수점이 들어간 숫자가 들어가고요. 자, %7.1F 하면 전체 앞에는 전체 자릿수 전체 7칸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밑에는 한 자리. 그래서 한 자리를 넣고 소수점을 찍어요. 이 소수점도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1, 2, 3.5 앞에는 빈 공간. 자, 7.3이면 뒤에 세 자리를 놓고 점을 찍혀요. 그리고 세 자리 4, 5 그 뒤에는 0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1, 2, 3 채워지고요. 그래서 전체 자릿수에 소수점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자열도 같은 방법으로 그냥 하면 앞에서부터 그냥 채웁니다. 자, 숫자가 들어가면 %10S 하면 10칸을 잡아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문자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은 서식 문자가 있는데 이 서식 문자 앞에는 역슬래시가 있습니다. 키보드상에 돈 표시 있죠. 돈 표시가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 돈 표시하고 역슬래시는 같은 기호입니다. 자, 역슬래시 n을 하면 줄바꿈이요. 엔터 효과를 동일하고요. 탭을 누르는 거, 버튼 D, 한 칸 뒤로. 줄 맨 앞으로 이동하는 거, 삑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역슬래시 두 개를 하면 역슬래시가 출력이 됩니다. 역슬래시 다운표 하면 다운표 출력. 역슬래시 큰 따옴표 하면 큰 따옴표 출력. 이렇게 따옴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역슬래시를 넣으면 서식 문자를 사용하면. 자, 서식 문자의 활용 예인데, 자, 서식 문자 중에 %n이라고 있었죠. %n을 하면 줄바꿈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항시 이 프린트F문은 이 실행 결과와 맞춰서 보시면 좋습니다. 제일 앞에 한 줄이 떨어졌죠. 자, 이 %n 때문에, 역슬래시 n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줄바꿈이 있고요. 줄바꿈 있고, 또 역슬래시 n 있죠. 여기 줄바꿈이네요. 그래서 줄바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습 나왔죠. 또 줄바꿈. 그래서 줄바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탭키. 자, 앞에서 이만큼 떨어져, 이게 탭입니다. 이만큼이 탭키로 떨어진 거고요. 자, 탭키 출력. 또 탭키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연습. 역슬래시 n 줄바꿈이네요. 그 다음에 이것을 썼는데 역슬래시 R이죠. 앞으로 가면 덮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와서 덮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그래서 역슬래시 내려왔고요. B 소리 3번. 자, 역슬래시 A, 역슬래시 A, 역슬래시. 그래서 B 소리가 3번 나올 거고요. B 소리 3번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 줄바꿈 됐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운표, 역슬래시, 큰 따옴표죠. 그래서 큰 따옴표 출력. 강조 나왔고, 역슬래시 큰 따옴표. 그래서 큰 따옴표가 출력이 됐고요. 뒤는 효과.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역슬래시가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래서 역슬래시가 세 번 출력이 됐고요. 역슬래시 3개 출력, 그대로 출력이 됐고요. 줄바꿈, 그래서 줄바꿈이 됐고. 자, 이렇게 모든 화면은 이거와 연결해서 번역을 해봐야 됩니다. 자, 모든 프린트F는 결과에 영향을 끼쳐요. 자,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가로놓기를 하고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거와 연결시키는 연습 있죠. 이 부분을 찾아서 여기에 글자를 써줘야 됩니다. 항시 프린트본과 이 실행 결과를 연결하는 거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걸 연결해서 잘 해봐야 됩니다.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모든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미리 변수 선언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메인 함수가 있고, 자, 증거를 하고 이 사이에 프로그램을 넣는다 그랬죠. 항시 메인 앞에는 변수 선언이 필요합니다. 자, 변수 선언 넣고 그 다음부터 이제 프린트문 씁니다. 프린트, 스캔F 이런 쓴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함수 시작할 때 항시 앞에 부분에 변수 선언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자, 여러분 학번을 넣을 때도 변수 선언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변수 선언 앞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오는 언어들은 변수 선언을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데 이 C는 예전에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문법 제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항상 앞에 변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앞에 소수점이 없는 값과 소수점이 있는 값을 담을 수가 있는데 intA를 하면 정수, 소수점이 없는 값, 소수점이 있는 값은 실수죠. 그래서 플로트 P. 자, 플로트와 인트. 자, 자료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자료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변수라는 건 그릇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릇. 그래서 정수를 담는 그릇. 이 그릇의 이름은 변수 A.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수를 담는 그릇. 정수보다는 더 큽니다. 그릇, 그 다음에 변수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줍니다. 그릇을 만들고 이 그릇의 이름을 줍니다. 이 그릇은 어디에 생기냐? 메모리, 램, 주격장치,
여러분 기억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메모리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데 이렇게 바둑판으로 해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 실제 우리 생활 쪽으로 보면 번지수가 있지, 주소가 있죠. 번지수가 있죠. 아파트에도 동호수가 있듯이 왜 이 주기억 장치에도 주소가 있어요. 0, 1, 2, 3, 4 이렇게 쭉 주소가 있고요.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릇이. 정수는 4바이트, 칸을 4칸을 차지해요. 정수는 4칸. 정수 그릇. 실수 그릇도 4칸. 이렇게 4칸을 차지해요. 그리고 요게 A, 요게 B. 이렇게 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4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요. 만약에 10을 넣고 싶다면 10.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같이 선언할 수도 있어요. int a, b 이것도 가능합니다. 끝에 세미콜론 넣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int a, 플로트 b, 그 다음에 int c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nt ac, 플로트 bt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int a, 플로트 b 이건 안 됩니다. 섞어도 안 되고요. 자, int는 int, 플로트는 플로트 해서 따로따로만 선언해주면 됩니다. 자, 변수의 값을 닫는 방법은 대인문을 사용합니다. 대인문. 변수의 값을 넣어야죠. 그 변수의 값을 넣는 방법은 변수를 초기화할 때 대인문을 사용합니다. 대인문. 대인문은 니꼴이라고 했죠. 니꼴. 왼쪽은 변수. 오른쪽은 값. 상수. 그러니까 값이라는 건 상수입니다. 또는 변수. 또는 수식.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변수로 대입이 됩니다. 이게 대입문입니다. 정수형 변수에는 정수값이 들어가고 실수형 변수에는 실수값이 들어갑니다. 자,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대입문을 씁니다. int a, a는 100, 100이 a에 들어가네요. 플로트 b, b에 123.45 실수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네 문장으로 썼던 거를 변수 초기화할 때 값을 바로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화하면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선언과 대입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넣으면서 선언 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a, b가 모두 정수형 변수라면 그러면 int a, int b 그 다음에 a는 100, b는 200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걸 좀 더 간략하게 int a는 100, b는 200 바로 이어서 써도 됩니다. 자, 선언과 대입을 이어서 콤마 하면서 같은 형태라면 같은 자료형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른 자료형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자, 예제입니다. 방금 전에 이론적으로 본 거를 실습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예제입니다. int a 정수형 변수, 플로트 b 실수형 변수입니다. 자, 대입을 합니다. a에 123.45, b에 200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값을 a에는 123.45, b에는 200을 넣습니다. 자, 근데 a는 int죠. int인데 123.45를 넣었죠. 그러면 정수에 실수를 넣은 거죠. 그러면 0.45는 없어집니다. 0.45는 없어져요. 그리고 자, b는 실수형입니다. 근데 정수를 넣었어요. 그러면 0.000이 생깁니다. 소수점 밑에는 6자리. 이거는 운영체제마다 약간 차이는 나지만 여기서는 6자리가 출력이 됐습니다. 해서 이렇게 없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정수는 정수에 넣고 실수는 실수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